자, 사설시조 거기 보시면, 자, 작자미성에, 자, 라달락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작자층의 확대라고 해서 평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지? 작자층의 확대 평민.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거기 고자라는 것은 뭐뭐 고 싶다 이런 의미라 그랬지. 그지?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내고 싶다.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자, 몇 음보? 시조니까 당연히 4음보. 그치? 특히 지난 시간에 쌤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가 사설시조 얘기는 안 했었죠. 자,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보통 두 장이 길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자, 같은 범주의 열거가 많습니다. 범주의 열거가 되게 많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기 뭐라 그래? 그 통사구조의 반복. 동사구조의 반복. 자, 그리고 나서 과장법. 그리고 요걸 통해서 자, 해학적인 느낌을 주죠. 이 정도가 바로 이제 공통적이에요. 두 장이 되게 길어. 특히 중장 파트가 좀 많이 길어지는 편인데,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보시면, 봐봐.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내고 싶다,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 가능한 얘기니, 불가능한 얘기니?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AA, BA 구조가 보일 거예요. 아빠 구조가 눈에 들어올 거고. 자, 아까 당연히 반복법이죠. 몇 번 반복했어? 3번. 그렇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AA, BA 구조는 굉장히 많죠. 가시리, 발이고 가시리 있고, 그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그 다음에,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쵸?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서 고생합니다. 자, 넘어가요. 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요거 가로 묶어봐. 자, 창문의 종류예요. 뭐지? 열거나열. 눈에 들어오지? 창문의 종류입니다. 열거나열. 자, 그 다음에, 자, 암돌적이, 수돌적이. 요거 가로 묶어. 이것은 이제 문을 달 때 쓰는 그 경첩 같은 거예요. 네? 낱말들 있죠? 자, 비목 걸쇠, 크나큰 장돌이, 망치로, 그거 보입니까? 이때 여러분들 시옷개는 사실은 된소리는 아니에요. 된소리를 읽으라는 부호기 때문에 이걸 뚱딱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그냥 어떻게? 뚱딱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그 다음 부입해서 뚱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 이따가 많다. 이따가 뭐죠?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 삼음절 고정이라고 적으세요. 그냥 삼음절 고정. 답답할 때면 물결 잡고요. 여다다 볼까 하노라. 그렇지.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추상의 구체화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내 가슴, 이거 마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창문을 내고 싶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마다 열어보고 싶다. 그렇죠? 사이보그가 되고 싶은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답답함, 해소, 소망이겠죠? 자, 331. 자, 조선시대 시조의 전개양상 두 번째 갑니다. 자, 다 라예요. 자, 작가층 우리가 윤선도의 만흥 4대부고요. 자, 라는 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평민이라고 많이 하죠. 이거 왜 이렇게 쓰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쓰는 줄 우리가 출판사가 되게 많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출판사뿐만 아니라 많은 잡서들이 있잖아요. 그 잡서들에서 서로 뭐가 많냐면 그게 많아요. 이렇게 표절했네, 안 했네, 그거 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게. 평민해도 되는데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 그 자습서 선생님이 그 쓸 때, 편찬할 때, 선생님도 2권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자습서 편찬할 때,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막 바꾸고 그랬어. 그래서 짧은 안부정문을, 그러니까 뭐, 못한다, 이것을 뭐냐면, 못하지 않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뭔지 알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평민 해도 되는데, 서민이에요. 자, 내용. 자연을 벗하고 사는, 자, 즐거움. 그러니까 자연 친화고요. 자, 라.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네, 연시조, 사설시조. 자, 밑에 뭐가 눈에 들어와? 작가층 확대가 눈에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형식이 변화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변화했어?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형식도 변했니? 네.
알겠습니까? 요거 맞는 거예요. 자, 밑에 소재의 의미와 화자가 지향하는 삶. 1수, 산수와 띠집. 자, 자연입니다. 즉, 자연의 이미지예요. 그 다음 2수에는 보리밥, 풋나물, 바위끝, 물가. 그 다음 임천왕후 이런 거 다 긍정이다라는 얘기야. 자연은 긍정이니까. 속세는 그것을 모르는 남들, 속세인이고, 그나문 연하문 일. 그나문 연하문 일 같은 경우도, 자, 이것은 이제, 속세 이미지죠. 그 밖에 남은 일,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삼공, 만승. 삼공은 여러분들 벼슬이었고요. 만승은 천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만대 수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왜 만대 수레가 천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레가 사용되는 건 두 개입니다. 뭔가 이제 짐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 수레는 뭐예요? 거기에 뭘 실었어요? 군량미나 아니면 전투적인 무기 같은 걸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대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지. 천자,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수레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 자, 참신한 발상을 통한 문학적 표현.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야. 외부와 연결해주는 창의 속성을 통해서 마음의 창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도 맞습니다. 자, 반복 및 열거의 사용과 그 효과입니다. 반복 AA, BA의 문장 구조와 그 다음에 열거 이걸 수다스럽고 수다스럽고 이게 뭐야. 자, 열거와 과장만 잡아주세요. 열거와 과장만 잡아주세요. 어떤 표현이라고요? 진솔한 표현이라고요. 그죠? 진솔함을 머릿속에 잡아주시고 당연히 해악성이 나오죠. 웃기잖아요. 자, 해악성. 그 다음에 절박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절박감. 자, 여러분들 5, 6, 7, 8 풀어볼까요? 자, 볼까요? 자,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치? 8편 장형화. 길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연으로도 길어지고 장으로도 길어졌죠. 그쵸? 연으로 길어지는 게 많음. 그 다음에 장으로 길어진 게 바로 사설시죠.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 자, 6번에 다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그나문 연하문 일 속세. 그렇지? 이 그나문 연하문 일은 윤선도의 시그니처입니다. 윤선도는 이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알겠지? 그나문 연하문 일, 그럼 윤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군. 자, 7번엔 바로 뭐가 들어가요? 창이 들어가야 되고요. 야,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엔 창이 없니? 보통 이게 막혀 있던데? 그 뭐라고 하지? 선텐으로, 그지?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쌤은 이렇게 열려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눈 오는 거 알죠, 아까. 눈 온다. 사계절을 느끼고 싶거든요.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알거든. 쌤이 최근에 학원을 옮길까 말까를 되게 막 고민했었거든요. 막 크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막 인테리어 좀 새롭게 할까. 좀 고민했었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절로 가려고 했어. 헤아림 옆 건물. 헤아림 옆 건물에 7층인가? 거기가 나와서 되게 고민했어. 그러니까 거기 뭐지? 뉴에버라는 영화학원 있던데? 그 건물 7층으로 갈까를 생각했었어. 그래갖고 이게 보니까 상상하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뭐 다시 연장했지만은 되게 웃겨. 헤아림이라고 간판 써 있고요. 헤아림 간판 써 있고 그럼 하면 내가 여기다 최룡선 이렇게 들어가. 여기더라고. 그래서 저기 나중에 한번 고려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고려해봐야지. 자, 그 다음 우리 이어갈게요.
자, 8번엔 정답이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풀 때 여러분들, 자, 디귿은 만승이 이만하랴 라고 했죠. 이만하지 않다. 만승은 부정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 그럼 화자가 천자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화자가 황제였다는 얘기입니다. 황제가 임금 그리워하는 얘기로 마무리돼 버리는 거예요. 아, 내 동생 그리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지? 이상해지는겨. 자, 넘기시고요. 자, 1번에 백이숙제. 자, 이거 통과하겠습니다. 그냥 고사 인용이고요. 백이숙제를 비판한 이유는 뭐였죠? 자, 그 예시담 한번 볼게요. 이건 성산문의 시조였습니까? 기억나죠? 자, 지조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백이와 숙제는 굳은 절개를 대표하는 대상으로 일컬어지는데, 빠뜨. 백이와 숙제의 지조를 비판, 밑줄. 백이와 숙제의 지조를 비판합니다. 이는 화자 자신이, 밑줄 쭉 쳐. 화자 자신이 백이와 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녔음을 강조. 여기다 밑줄 쭉 치시면 돼.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뭘 비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당연히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백이와 숙제가 지조절개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도 있지만 뭐 내가 훨씬 더 많다. 우리 그 옛날 배운 거에서 사설시조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4개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이해가요?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잃고 뭐 모두 끊어지고, 그래서 뭐 까치 놓을 잦아진 날에, 즉 뭐예요?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임을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에 가을하리요, 즉 비교하리요. 이거 기억나요? 이게 대표적인 비교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절박한데 내가 니들보다 더 절박해. 이해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잘 배웠네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자, 수양산에 담긴, 자, 중의적 의미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수양산은 백이숙제가 몸을 숨기고, 자, 고사리를 캐어 먹던 장소. 자, 그러니까 백이숙제에 관련된 수양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에서는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그쵸? 여긴 중의적 표현이 핵심이었어요. 자, 2번. 이화우 추풍낙엽, 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화우는 봄이고요. 추풍낙엽은 가을이었고요. 하강적 이미지, 눈물의 이미지. 그치? 이렇게까지. 하강적 눈물의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천리는 뭐라 그랬어요? 거리감이라고 했죠. 그쵸? 심미적 거리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는 사실 물리적 거리예요. 즉, 멀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쟤하고 나는 거리감이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쟤하고는 그럼 서로 안 좋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심리적 거리와 심미적 거리감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감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감은 물리적, 즉 심리적 거리감 안에 뭐가 물리적인 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리적 거리감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물리적 거리감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게 쓰인 거예요. 이것도 바꾼 겁니다. 서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 오른쪽 갈게요. 3번. 자연 속에서 삶과, 자, 속세의 삶을 드러낸 식구를 찾아보고 각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냥 통과. 이건 뭐 어렵지 않아서. 자, 라 갈게요. 작품 라를 감상하고 내용과 형식의 특징. 초장,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창 내고자를 반복. A, BA 구조. 그쵸? BA 구조. 자, 그리고 사방이 막힌 방에 비유했다. 방에 비유 밑줄. 와, 이거 참신하다. 방에 비유했다. 자, 중장,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열거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사설시조는 늘 일상적이에요. 일상적 사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어휘도 맞고요. 종장,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죠. 왜? 초장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했잖아요. 반복은 강조. 그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넘어가고요. 자, 5.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자, 이건 우리 다 알아요. 그쵸? 가는 사대부, 나는 기녀, 다 사대부 윤선도였습니다. 라는 우리가 작자미상. 가는 유교적이고요. 내용 볼게요. 자, 나는 그리움이고요. 다는 자연친화입니다. 라는 바로 삶의 한탄이에요.
삶의 한탄. 그렇죠?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자, 형식. 자, 가에서 가는 평시조, 나 평시조, 다는 연이 많죠? 연시조. 그 다음에 라는 사설이 많아요. 사설시조예요. 사설이 많다는 얘기,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6번 했다면서요? 현대시조. 참 잘 썼어. 자,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진 거 보입니까? 마치 시조의 뭐, 초장, 중장, 종장 같죠? 그죠? 두 꼴을 나눴네요. 두 꼴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손톱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손톱으로 툭 튀기면,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사음보로 읽어야 돼. 그래서 사음보, 두 음보를 하나의 장으로 갔어요. 마찬가지로 가자.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이해갑니까? 이렇게. 새파랗게 고인 물이 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이제 빨라집니다. 3543 그대로 마무리되죠? 저렇게 청정무구를 들이우고 있건만. 이해갑니까? 어렵죠?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새파랗게는 뭐 색채어가 사용됐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시는. 형식적인 차이만 가지고 끌고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손톱으로 툭 부위표. 이게 음성상징어죠? 쨍 하고 금이 갈 듯. 그래서 여기는 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리. 그렇죠? 툭도 소리. 자, 시각은 당연히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왜? 금이 가다. 이게 시각이고요. 그래서 청각 시각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가을 하늘을 벽공이라고 하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적어놨네. 가을 하늘 벽공이라고 하는데 그냥 파랗다. 뭐 이런 얘기예요. 새파랗게의 고인물이 새파랗게 이런 거 부입표. 만지면 출렁이대. 촉각, 시각 다 감각적이에요. 오른쪽에 저기 종이 비행기는 왜 갖다 놓은 건가요? 자, 저렇게 맑은 것을 들이우고 있건만.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는 말로, 자, 가을 하늘과 달리 인간사는 깨끗하지 못하다. 왜? 청정무구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뜨 이렇게 여운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봐봐. 저렇게 맑은 것을 들이우고 있는데. 그런데 뭐요? 자연이잖아. 그럼 자연의 반대는 뭐? 인간은. 이해갑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깨끗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자, 밑에 보니까 현대시조. 당연히 감각적이고요. 묘사했고요. 자, 영탄. 그래요. 자, 영탄. 자, 그 다음에 예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에 대한 예찬과 인간사에 대한 안티게움. 자, 맑고 깨끗한 하늘은 인간사와 대조. 밑줄 인간사와 대조. 여운 동그라미. 초중장을 연으로 나누어 쓴, 자, 밑줄 쳐 구별배행. 자, 그 다음에, 자, 왜냐면 구로서 한 행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3장 몇 구? 6구. 한 장에는 몇 구? 2구. 이해가죠? 3장 6구잖아. 그러니까 한 장에는 구가 몇 개? 2개잖아. 그래서 한 장의 구를 행으로 나눠버렸잖아. 이해갑니까? 구별배행. 구를 행으로 나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자, 이런 거죠. 밑에 예시답안이 별표야. 자, 고시조의 차이점. 고시조는 두 구가 하나의 장에서 총 3장으로 구성돼. 여기는 한 구가 하나의 행. 구별배행. 그쵸? 한 구가 하나의 행. 한 구는 이음보예요. 알겠죠? 한 구는 이음보야. 요거 이해 가니? 요거 이해 못 할 수도 있어. 봐봐. 3, 4, 이게 초장. 3, 4, 이게 중장. 3, 5, 4, 3, 이게 종장. 음보 몇 음보? 4음보. 하나, 둘, 셋, 넷. 4음보. 됐습니까? 자, 그럼 구는 어떻게 돼? 6구라 그랬잖아요. 6구. 음보 플러스 음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구. 이해가? 그러니까 하나의 장에는 구가 몇 개? 한 장에는 2구, 4음보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지. 얘는 어떻게 쓴 거야? 이거를 밑으로 내려버렸지. 이해가죠? 그래서 하나의 구를 하나의 행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이 녀석을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볼까요? 얘 이렇게 쓴 거야. 3, 4, 3, 4 초장. 3, 4, 3, 4 초장. 그 다음에 3, 5, 4, 3 종장.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구가 하나의 행. 하나의 구가 하나의 행. 구별, 행. 이제 이해갑니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제목의 유무입니다. 자, 이 작품은, 고시조는 연쇼를 제외하고는 제목이 없으나, 자, 이 작품은 제목이 있대요. 자, 제목이 뭐냐면, 벽공. 그죠? 가을 하늘. 자, 이런 뜻이야. 자, 고시조에서 계승한 점. 보세요. 종장의 첫음 몇 음절? 3음절 고정. 뭐예요? 어떤 거야? 어떤 거? 저렇게, 그렇지. 3음절 고정. 이거 그대로 계승했고요. 자, 3, 4조, 4, 4조, 4음복.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몇 부분? 세 부분. 됐습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잡아내셔야 돼. 선생님도 하나 썼는데. 선생님도 예전에 장난으로 썼. 제목이 그건데. 현대시죠. 물론 약간 좀 변형했습니다. 봤나? 아씨, 잠깐만. 까먹. 뭐였지? 이렇게 썼나? 아이씨. 이거다. 참나. 꽃의 형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주소서가 어떻게 썼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썼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소서를 옆으로 그냥 하고, 밑에 이제 점점점 말줄임표를 밑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꽃처럼. 야, 이거 어때? 별로지? 별로지. 왜냐면 서정이 입에서, 어휴. 그래서, 요걸 그냥 썼었어요. 그래서, 그대가 나비 되어 내 활짝 피었으니, 고이보아 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한 거예요. 3음부로. 좀 괜찮지 않니? 스스로 그때는 이제 4대부로 빙의해가지고, 일부러 쓸 때도 이렇게 읽었어. 그대가 나비 되어. 그다음 뭐라고 썼지?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 저런 거 좋아하거든. 자, 됐어요. 이제 넘겨요. 5분 남았는데. 어머나, 이제 임경업장! 이거 배웠니, 학교에서? 안 했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지? 자, 여기에 이제, 조선의 상놈이 하나 나옵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각각의 대표적인 간신배들이 있는데, 조선 후기의 최고의 간신은 누구예요? 이완용이죠. 이완용. 조선 최고의 간신은 이완용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간신이 누구냐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저기 뒤에 살짝 나오는데, 누구더라? 나 방금 전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김자점. 김자점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김자점이 사실은 임경업 장군도 죽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역모를 꾀하기도 하고요. 요 얘기 잠깐 했을 거야. 안 했어? 김자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가 인조반정 때 나타난 인물이에요. 인조만 나타나서, 이 김자점이 정말 희대의 간신입니다. 그냥 막강한 이런 말 휘둘러요. 엄청 휘둘러요. 그래서 얘가 이제 두만강에, 거기 이제 그 부사로 갔을 때는 뭐냐면, 두만강이 압록강 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니?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여기는 되게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저기 우리가 그 청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잖아. 그치? 여기를 맡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가 질문 던질게요. 여기 청나라 얘네들 이제 그 이민족들 있잖아. 오랑캐들은 겨울에 쳐들어올까 여름에 쳐들어올까? 겨울에 쳐들어와. 이유는 강이 얼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조가 계속 물어요. 야, 거기 괜찮아? 아우, 겨울에 누가 옵니까? 얘 김자점이야. 술 먹고 퍼질러 자다가 얘네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파발을 보냈는데 오랑캐보다 파발이 늦게 도착합니다. 정말 무능한 인물. 그러다 나중에 그거 하죠. 저 영모도 꾀하다가 그리고 막 그 우리 인조 막 꼬질러요. 청나라한테. 얘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막 그거 다 걸리고 영모 꾀하다가 걸리고. 근데 힘이 워낙 세니까 그거 넘어갔는데 얘 아들이 영모를 꾀하죠. 그러다 그건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뭐야 3대를 멸합니다. 3족을 쫙 멸하는데 그 족이 살아있어요. 3족을 멸했는데 그 중에 한 놈, 나 아직 이름 기억나. 이름이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나. 김대출이라고. 김대출. 대출은 리. 그래서 김대출. 그래서 아니죠. 김대출이 황해도에 도망갑니다. 한 놈이 산 거야. 여러분들 3족은 여러분들 한 1000명 정도 죽이는 거예요. 친족 다 죽이고요. 친족 다 죽이고, 외가 다 죽이고요. 처족 다 죽입니다. 이해 가죠. 갓난아기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아니고요. 3족이에요. 그리고 황해도에서 결혼도 하고요. 그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어요. 그럼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간신배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대까지 8대 맞아요. 8대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8대 후손이 누군 줄 알아요? 8대 손이 백범 김구입니다. 장난 아니지?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늘 그래. 강의하실 때마다 늘 그러셨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게 있다. 내 할아버지가 김자점이었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이렇게 휘말리게 했었던 사람의 후손이 나라를 구하네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그지? 정말 참 아이러니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